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학자들 한번 정리한다 그랬잖아, 성리학. 그래서 지금부터 성리학, 제가 위치만 좀 잡아드릴게요. 위치만.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거 위치만 좀 잡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해볼게요. 잘 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학자들, 그리고 약간 학풍, 이런 거 좀 같이 설명해 볼게요. 근데 이거 옛날에 다 개별적으로 설명했던 거야. 근데 한 방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한번 도식화 시켜서 해볼게요. 내가 이걸 도식화를 이렇게 평소에 해보고 싶었는데 안 했던 거거든. 그래서 제 수업 들었던 사람도 이 도식은 못 봤을 거야. 그래서 제가 미리 좀 필기를 해봤어요. 위치를 어떻게 잡을지 제가 몰라서. 저도 처음 하는 필기야. 되죠? 네. 그래서 늘 머릿속으로 말로 이렇게 설명했던 걸 한번 써본 거야. 자, 갑니다. 자, 일단 성리학은 이런 거잖아.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한 탐구지. 그죠? 그래서 성리학이잖아요. 학. 그죠? 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성리학의 기본인데. 근데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결국 우주의 원리가 내면화된 거니까. 됐죠? 그래서 우주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야. 근데 성리학의 기본은 뭐냐면 이걸 둘로 나눠서 얘기하잖아. 그래서 원리의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 기의 세계가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이분법 나누는 애들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차별적 세계관이라 그랬지. 됐죠? 그래서 원래 정통 성리학은 이만이 진짜고 기는 좀 비천한 게 되는 거야. 여기가 됐죠? 그리고 그 딱 정통 성리학 입장에 서 있는 게 누구야? 이황이에요.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서 이의 세계, 기의 세계, 요 이제 뭐 기본적인 얘기는 됐고.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지금 약간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거야. 그리고 내가 구도를 좀 잡아볼게요. 첫 번째. 자, 그래서 성리학, 정통 성리학의 입장에서 정말 이중심으로만 세계를 보는 거. 그래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성리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이현적이야.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리고 이현적의 이런 성리학은 이황으로도 이어져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황은 정말 이중심이죠. 이중심.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이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은 이황의 성리학의 관점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존 기비야. 됐죠? 그래서 이황은 뭐라 그래? 이존 기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와는 좀 다른 측면이죠.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이황은 기본적인 관점이 뭐다? 이존 기비. 그러니까 됐죠? 이만이 존귀한 것이고 기는 비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중심의 이 흐름이 원래 정통 성리의 흐름이 이거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 또한 중요하다라는 기를 좀 중요하게 보는 흐름이야. 이건 또 다른 쪽이지.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서경덕과 이인데요. 근데 이 둘이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리언적과 이황 관계랑은 좀 달라. 그러니까 서경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 뭐를 되게 중요하게 봤냐면 이기 관계에서 뭐가 중요하다? 기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는 그냥 비천한 게 아니다. 됐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우주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무한한 영원하고 무한한, 그러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기 중심으로 세계를 파악한 거야. 그러면서 다른 타 사상에 대해서도 서경덕은 비교적 좀 관대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표현을 쓰죠. 불교랑 노장 사상의 개방적이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런 표현을 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서경덕은 그러니까 성리학이지만 기 중심에선 너무 많이 가버린 거야. 그렇죠? 너무 많이 갔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서 남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걸 따라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서경덕을 뭐라 그러냐면 독자적이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유기철학,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거 교과서에서 굉장히 좋게 써준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는 말로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는 말로 해볼게요. 너 진짜 독특하다. 이랬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듣는 데에 따라서
되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내가 친구랑 막 얘기하고 밥 먹고 막 이러다 그러는 거야. 너 참 독특해. 참 너 같은 애 나 처음 봤어. 그럼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야? 이거 참 묘한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많이 갔어. 그죠? 서명독이야. 그죠? 자, 근데 이는 달라요. 이는 보세요. 이도 기를 중시하죠. 그러니까 이가 기를 중시한다는 거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 세계가 사실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계, 그러니까 경험적인 세계잖아. 됐죠? 그러니까 현실의 경험.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됐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어? 물질의 세계밖에 없잖아, 물질. 이 물질이라는 게 기 아니야,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는 사실은 일반 성리학자 중에 가장 개혁적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깥의 그릇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바깥에 이걸 싸고 있는 그릇을 바뀌어야 내용물이 바뀌지 않겠냐. 이해됐죠? 그래서 이는 다른 학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개혁적이지. 됐죠? 왜냐하면 이 물질의 세계는 바꿀 수 있잖아.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는 개혁론자. 그리고 이 개혁을 앞에서 우리 시험 볼 때 제가 기출에서 계속 얘기했죠. 이걸 또 다른 말로 경장론이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줘야 돼. 가보, 경장, 가보, 개혁 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가 이런 거야. 됐죠? 근데 이는 잘 봐요. 서경덕처럼 너무 많이 안 가. 서경덕은 좀 너무 많이 간 거야. 그 이는 안 그래. 이는 항상 뭘 물고 있냐면, 잘 보세요. 그래서 이는 항상 정통의 범주 안에 있는 거야. 이는 이런 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이는 중요하다야. 이와 기는 분리될 수 없다야. 됐죠? 그래서 이는 사물에 두루 통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의 표현이죠. 사물에 두루 통하는 보편성이고, 그 다음에 기는 사물의 성격을 국한시키는 특수성이지. 그래서 이게 성격이 다른 거지. 자, 예를 들어 뭐 이만이 진짜도 아니고 기만이 진짜도 아니고 둘 다야. 그리고 우리가 사유의 세계에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이와 기를 나누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와 기를 어떻게 나누냐. 이와 기는 워낙 묘하게 섞여 있어서 하나이지만 둘이지만 둘이 아닌 거야. 이해됐죠? 그 약간 말장난 같은데. 그죠? 자, 이게 뭐라고요? 이의 관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경도 이쪽은 됐지.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정통성리학, 요게 딱 내연적이야. 요게 이제 이왕인데, 그런데, 이제 우주의 원리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을 이 우주의 원리, 그러니까 우주의 도와 같게 해야 돼. 됐죠? 그래서 이 원리의 세계는 사실 원래 정통성리학의 관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점에 딱 서 있는 게 이왕이거든. 그러니까 이왕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종 기비가 가능한 게 이 원리의 세계는 순선무악의 세계야.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세계지. 그러나 기의 세계는 선함도 악함도 다 있을 수 있는 거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얘는 가선가악의 세계야. 그래서 얘가 수준이 더 떨어지는 거야. 진짜는 뭐야? 이만이 진짜인 거야. 이게 딱 정통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됐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주의 원리를 이렇게 봤어. 그럼 인간의 본성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인간의 본성이 정말 순선무악 최대한 이 이와 가까워지려면, 우주의 원리에 최대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덕적이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적이 돼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최대한 우리가 유지해야 이게 하늘이 주신 우리 원리에 부합하게 사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인격 완성으로 가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황과 조식이 또 다른 거야. 관점이. 그러니까 이황은 지금 어느 쪽에 주목하냐면, 내가 정말 도덕적 행위를 하려면 내가 일단 알아야 돼. 그렇죠? 우주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사실은 수양을 계속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의 수양. 그래서 심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심성을 쌓는 그 과정을, 이걸 성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경이라 그래요. 경. 그렇죠? 경.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내 행동을 삼가하고 그리고 항상 내 내면을 보고 이런 걸 경이라 그래.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면적으로 정말 도덕적인 완성이 돼야지. 이게 이제 이황이야. 여기가 됐죠? 그런데 그럼 조식은 뭐가 다르냐? 실제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면적인 게 있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있다고. 그리고 지금 그게 그 사료야. 지금 그 글이 그러니까 개론서에서 글 따온 거예요. 이해됐죠? 방금 우리 조식 문제 푼 거 있잖아. 지금 이제 그거랑 바로 이어지지. 이해됐죠? 그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하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마음을 수양하고 심성을 수양하는 것을 경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외부 생활과 맞닥뜨렸을 때 내가 과단성 있게 원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삶이 그렇잖아. 내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한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왜냐면 내가 여기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말해야 돼.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행동을 내가 하든가 또는 누군가한테 말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야.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뭔가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생각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행동을 하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잖아. 왜냐하면 그걸 또 말하면 저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보면서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하면서 그냥 넘어가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건 지금 뭐냐면 내가 내부적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도덕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외부 생활에 맞닥뜨렸을 때 실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과단성 있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식 쪽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식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식은 뭘 중시하는 거야? 절이. 그러니까 이 의라고도 표현하고요. 조식의 단어로 바꾸면 절이라고도 표현해요. 됐죠? 그래서 조식은 이 외부 생활과 맞닥뜨렸을 때 실제로 행위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천적 학풍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황이나 이쪽이 보면 너무 그 내적인 수양, 그 다음에 이쪽을 많이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가장 사상적으로 배타적인 거야. 됐죠? 그리고 그냥 정말 온리성리학이야, 여긴. 근데 여기는 바깥에 외부적인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조식 같은 경우도 어떤 경향을 띠냐면, 노장사상이 있죠? 노장사상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한 편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타사상에 대해서도 이제 조식은 조금 더 관대한 편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풍이 좀 나눠지는 거야. 그 학풍을 좀 나눈 거야. 그러면 이제 약간 느낌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느낌만. 왜냐면 이게 같은 말 계속하는 것 같고 약간 말만 바꿔갖고 말장난하는 것 같고 이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 방에 보면서 같이 말하는 거야, 지금. 잘 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큰, 그러니까 틀은 이만이 중요하다. 아니다. 현실의 세계, 기도 중요하다야.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가장 다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는 성리학의 정통 성리학의 범주에 근접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 그러니까 이는 지금 이걸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통기국 이기지며 이런 거야. 둘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가 비천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기를 비천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무시할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세상, 현실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냐. 그렇지? 그래서 그 외부적인 세상을 바꿔야 그 담겨있는 원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안에 도덕이 꼽히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야. 이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서경덕은 너무 독특해. 이 사람은 혼자 너무 많이 가버렸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막 성리학의 범주를 막 넘어가려고 그래. 이해됐죠? 자, 이게 이제 서경덕이야. 그러니까 이 서경덕을 따르는 화다막파라는 게 지극히 일부야. 여기가 됐죠? 여긴 요런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요거는 이제는 정통 성리학 입장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를 중시하는 여기 시작은 리언족부터 시작이 돼.
근데 이황, 조식 같은 학자에 오면 이게 굉장히 깊어져. 근데 앞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시대의 라이벌이야. 명종기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게 생년도 똑같다 그랬잖아. 이게 둘 다 1501년생들이야. 1501년. 그래서 경상우도와 경상좌도를 대표하는 학자야. 근데 여기는 똑같이 인간의 본성이 중요한데,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이황은 내부적인 걸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이성적이야. 그러니까 내면의 도덕.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바로 서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경이야, 경. 이게 뭐냐면 마음을 수양하고 그 다음에 나의 심성을 수양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런 심성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바깥에서 만약에 제가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하잖아? 그러면 이 심성이 이게 이황의 관점이야. 이 도덕적 행위에 얘가 근본이라는 거야. 이게 근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마음의 수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심성이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바깥으로 도덕적 행위는 나올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 이제 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이상적이고 이게 딱 이황이야. 근데 조직은 또 조금 달라. 조직은 물론 마음을 수양하고 심양 이게 중요해.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바깥에 실제 외부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판단대로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대로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거야. 실천이 나와야 한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절의를 중시하고 그러니까 외부 생활과 맞닥뜨려서 뭔가 내가 탁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의라고 하는 거야. 성리학에서.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조직의 단어로 바꾸면 절의 또는 그냥 의라 그래요. 그래서 조직의 특징이 뭐냐면 실천적 학풍이야. 됐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 약간 구분됐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 그래서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통 이황 그룹, 요쪽 그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남인이 되는 거 아니야. 남인. 그렇죠? 이 그룹이 남인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이 이황의 제자들, 이 남인들은 여러분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거, 이 정통 성령에서 또 하나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이황의 이 사상, 이 흐름이 뭐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바로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 이게 딱 정통 성리학 이황의 관점이야.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부분은 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추가로. 그죠? 그 다음에 조식은 약간 흐름이 다르지. 그러니까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조식의 이 제자들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제자들이 바로 뭘 구성한다고요? 이황이 남인이라면 여기는 뭘 구성하는 거야? 여기는 북인을 구성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서경덕은 보세요. 너무 혼자 많이 가버리신 거고. 됐죠? 그래서 이해학풍을 계승하는 그룹은 나중에 다시 또 이 사람들도 둘로 나누어져요.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우암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됐죠? 자, 그래서 한 그룹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도 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약간 떨어져 나가. 이게 누구냐면 성혼이야. 성혼. 그렇죠? 그래서 성혼을 계승하는 성혼의 학풍을 계승하는 또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은 자 윤증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되죠? 자, 그래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이 그룹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노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시에 좀 나이가 젊었던 윤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룹을 뭐라 그래? 우리가 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가 나눠지는 거야? 노론과 소론이 나눠지는 거지. 됐죠? 노론, 소론. 그리고 남인, 북인. 여기 이제 요 그룹들이 이제 조선의 사색당파잖아. 됐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민생안정. 됐죠? 그 다음에 대의명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좀 특이한 게 이해학풍을 바로 정통으로 계승하는 그룹인데 이가 가장 개혁적이었는데 여기가 가장 반개혁적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여당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그렇죠? 계속 집권당이 되면 보수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쭉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윤중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실리를 중시하죠. 실리. 됐죠? 실리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민생안정 얘기하면 여기는 북방계청 얘기하고. 자, 이런 게 이 그룹의 좀 차이지. 제가 집안에 남녀노소 하면서 이 얘기하면 돼. 이 얘기는 내가 살짝 한번 했던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 또 그룹이 나눠지잖아.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선의 사색당파 말씀 다 드렸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대충 사람들의 특징 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분리해 본 거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이렇게 말들이 그런데 달라. 그러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큰 틀은 봐요. 그러니까 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랑 원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야. 됐죠? 그 다음에 원리와 본성, 이쪽을 중시하는 그룹은 다시 이황과 조식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이황은 원래 근본적인 내면적인 심성, 수양, 도덕적인 완성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식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무리 생각하고 도덕적 기준이 있더라도 바깥으로 행위가 나와야 한다야. 이해됐죠? 그래서 외부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력 있게 행동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조금 다르잖아. 그치? 근데 잘 봐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근데 여기서 대신에 그래서 요 단어 하나만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충 느낌만.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요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뭐가 헷갈릴 수 있냐면, 보세요. 요 단어가 헷갈릴 수 있어. 실천. 됐지?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실천을 얘기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보세요. 요거 이제 뭐랑 구별해야 되냐면,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 이제 뭐랑 구별해야 되냐면, 양명학이랑 구별해야 돼. 됐죠? 그러면 양명학은 또 뭐가 다르냐? 양명학은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건 성리학이거든. 양명학은 아예 이 바깥이야. 그러니까 서경독보다 더 가신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거의 2단쯤 되는 거거든. 2단시 되는 거야 약간. 여기는 좀 너무 달라. 왜 그러냐면, 보세요. 똑같은 실천을 얘기해도 이게 그 얘기가 아니야. 봐요. 양명학의 가장 기본은 여기는 여러분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심성을 수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도덕적으로 수양해야 돼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우주의 원리를 공부하고. 잘 봐. 그러니까 여기의 그룹은 그게 어떤 행위든 간에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성리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성리, 여러분 학이잖아요. 학. 됐죠? 그래서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 학습이 되게 중요한 거야. 학습.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를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양명학과는 실제로 뭐가 제일 다르냐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야. 양명학의 핵심은 이거야.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야. 이게 양명학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내면화되어 있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는 성리학자들이 이걸 자꾸 말 헷갈리게 해가지고 사람들도 혼란에 빠뜨렸다는 거야. 뭔 말인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태어날 때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야. 내가 동생을 보면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 누가 나한테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야. 내가 부모를 보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동생을 보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양명학에서 말하는 양지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진정한 삶은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양명학의 핵심은 뭐냐면 이 양지의 소리대로, 그러니까 양지가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장난 아니야. 다시.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를 알기 위해서 심성을 수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수양하는 것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 제일 반대쪽 흐름이잖아. 이왕 쪽. 근데 거기보다는 조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도덕적 행위를 내가 수양은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외부 생활과 만났을 때 먼저 실천이 나와야 되지 않냐,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야.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면적으로 마음을 수양해야 심성,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행동할 수 있다는 이 말 자체가 아예 다 틀렸다는 얘기야. 헛소리라는 거야. 뭘 수양하니? 뭘 학습을 하니? 부모를 보면 내 안에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행위는 뭐냐면 바로 치양지를 해야 돼. 그래서 치양지는 뭐냐면 실천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양명학의 핵심은 뭐라 그러냐면 양명학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행 합일이야. 그래서 알면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행함을 통해서 알을 완성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많이 다른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주의 원리, 본성에 대한 탐구, 연구, 그 다음에 마음의 수양 이걸 싹 다 부정하잖아. 원래 내 안에 있다고. 됐죠? 그러니까 이건 성리학이 아니야. 이건 아예 학문이 달라지는 거야. 양명학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나마 보세요. 가장 반발이 심한 게 누구겠어요? 여기가 볼 때 가장 멀리 있는 게 누구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황, 이현적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황이 실제로 이 양명학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이 양명학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명나라의 왕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수인. 근데 왕수인이 호가 양명이야. 그래서 왕양명이라고도 해. 왕수인, 왕양명. 그래서 양명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리학을 우리가 주자학이라고도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남송 때 주의에 의해서 완성됐잖아. 주의가 주자 아니야. 그러니까 주자의 학문이다 주자학이야. 그러니까 여긴 양명의 학문이다 양명학이야. 됐죠? 그래서 왕수인, 왕양명이 쓴 책, 그래서 이 양명학의 경전이 전습록이라는 책이에요. 전습록. 그렇죠? 이게 양명의 경전이야. 근데 이걸 이제 이황이 안 되겠네. 이 사이비 이단 놈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조목조목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양명학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수인의 이 책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전래되는 건 언제야? 16세기 중종 때 전래가 됩니다. 됐죠? 그런데 실제로 이황의 점순록 변이라는 책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못 잡아. 그래서 계속 이단시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자 18세기가 돼서야 뭐가 등장해요? 이제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양명학파, 이 강화학파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강학파 등장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바로 정제도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대충 흐름 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말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흐름이.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이거 단어 외우라고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사람 찾기거든? 그러면 읽을 때 약간 느낌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자고 쓴 게 아니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획을 나눠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쪽 그룹들, 이쪽 그룹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랑 사실은 이황이랑 조식이 가까운 거야. 근데 이황은 조금 더 안쪽에다가 내부, 경에다 좀 더 포인트, 조식은 외부, 의에다 좀 더 포인트. 그런 면에서 좀 더 실천적이지. 여기 상대적으로 이쪽에 비해서. 근데 여기는 아예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실천에 좀 더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양명학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천이 없으면 그냥 몰랐던 거야. 실천할 때만 진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와 행은 하나인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러면 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부정되죠? 그럼 이번에는 아예 그냥 양명학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끝. 다 있습니다.